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또 하루를 또 한번 시작해 봅니다.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또 새벽 6시에 여러분에게 또 나서게 됐네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천마쌤도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에게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한번 듬뿍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천마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삶이 힘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괴롭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뒤집혔다. 내 인생이 뒤집혔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 인생이 뒤집혔구나, 이대로 끝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낙심을 했겠죠. 그런데 또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놓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더욱더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김창옥 씨예요. 김창옥 씨. 우리가 삼겹살을 구울 때 그 한쪽이 다 익으면은 고기를 뒤집잖아요. 쉽게 말해서 때가 된 거야.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삶이라는 그 고기가 두툼해서 여러 번 뒤집어가면서 익어가는 거다, 그런 거죠. 삶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괴롭다면 내 삶이 맛있게 익어가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때가 된 거다, 뭐 그런 의미일 겁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익어간다. 참 표현이 재밌는데, 하여튼 여러분,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성숙해질 거예요. 하여튼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전략 산업인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거액의 보조금을 활용하는 상황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그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정부는 27일 서울 그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요. 그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서 의결을 한 거죠. 2047년까지 681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그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에서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현재 투자 인센티브 지원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계적인 투자 보조금 경쟁상을 거론하면서 향후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투자 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 나겠다는 그런 정책 방향을 시사한 거죠. 정부 당국자는 최근에 다른 나라의 그 투자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 기업들의 파비를 받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조금만 검토한다는 것은 아닌데, 보조금을 포함해서 인센티브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그 투자 세액 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반도체 등 투자 전략 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은 세액 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인데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통해서 올해는 1조 3천억 정도로 책정을 해서 작년에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인프라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정해서 이 반도체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622조 원 투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은 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을 현재 희망을 하는 거죠. 경계현 사장하고 광노정 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공적으로 건의했는데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속 과제로 남겨둔 투자 보조금 도입 검토 외에도 현행 첨단 전략산업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하고 평택 특화단지 기반의 시설 구축을 위해서 국비 1,000억 정도 지원한 데 이어가지고 올해도 포항, 구미, 새만금, 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원 지원하는 겁니다. 또 기반 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서 총 사업비 기존 국비 지원을 비율을 최대 10%까지 높이는데 특화단지 인근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거죠. 한편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한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북, 강북이 아니라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이렇게 한 11곳 정도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는 선도기업 투자 계획과 기반 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중으로 이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에 3대 핵심 전략 산업이죠.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쪽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과 평택 등 7곳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을 했어요. 정부는 기반기술 우선 구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리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6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를 적기에 끌어내가지고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 보니까 셀카 사진 때문에 아이폰을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요즘 아이폰 사진에 매료되어 있는 10대하고 20대들이 많아요. 삼성 갤럭시보다 뛰어난 사진 때문에 아이폰을 구입한다는 젊은 애들이 좀 많은데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아이폰으로 찍은 셀카 사진을 SNS에 잇따라 공개를 해요. 젊은 세대의 아이폰 셀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셀카는 아이폰이다 이런 인식이 젊은 세대에 강하게 깔려요. 삼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가 대폭 향상이 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화질의 셀카를 찍을 수 있죠. 애플 전문가들에 따르니까 차기 아이폰 신제품에 보니까 1200만에서 2400만화소로 전면 카메라가 바뀌면서 이미지 품질이 향상이 되죠. 애플은 아이폰 14랑 아이폰 15 라인업에 5개의 렌즈가 포함된 12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는데 향후 6개의 렌즈가 장착된 2400만화소 카메라로 하드웨어를 강화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전면 카메라 이미지 품질이 더욱 크게 향상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하네요. 업그레이드 해상도는 이미지의 디테일하고 선명도를 더욱 높여줘가지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사진을 자르거나 확대해도 품질이 유지되므로 후처리에 더 많은 유연성이 제공되겠죠. 또 픽셀 수가 많을수록 더 미세한 디테일을 캡처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6개 렌즈로 업그레이드 되면 이미지 품질도 향상이 되겠죠. 업계에서는 애플이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셀프 카메라 기능을 크게 업그레이드하면서 삼성을 제치고 사진은 아이폰이다 이런 인식을 더 확실히 하려는 것 같은데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20에서 30% 감소를 했단 말이야. 현재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지난해 애플 코리아 감사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도 무려 550%나 증가를 했죠. 업계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아이폰 셀카 선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유명인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아이폰 셀카로 큰 홍보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중국인과 한국인 차이가 있어. 중국인들은 자국 제품을 상당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국뽕을 끌어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화웨이나 샤오미 이런 걸 좋아하는데
써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아니야. 뭐 삼성은 다 필요 없어요. 국뽕 필요 없고 무조건 아이폰이야. 저희는 이런 거 보면은 참 민족성이 좀 다른 거긴 다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그 아이폰 카메라 선호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오히려 삼성 갤럭시 카메라를 요즘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의 스마트폰 전문 미디어가 있어요. 샘 모바일. 그래서 삼성 갤럭시 카메라 성능이 애플의 그 아이폰 15 카메라 성능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가 망원중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왕의 자리에 있다고 하죠.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는 미국 내 소비자 평가에서도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제치고 1등입니다. 미국의 유력 소비자 전문지가 있죠. 컨슈머 리포트. 최신의 스마트폰 평가에서 총점 87점을 받아가지고 1등에 올랐습니다. 2위는 86점을 받은 아이폰 15 프로맥스 이거죠. S24 울트라는 카메라 등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HBM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9배 늘릴 수 있을 거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2.9배.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학회 그 mem콘 2024에서 고성능 고용량 HBM하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기술 기반의 메모리를 선보였는데, 황상준 부사장이 현재 양상 중인 그 3세대, 4세대 이어서 그 12단 5세대 HBM하고 32GB 기반의 128GB DDR5 제품을 상반기에 양산을 해서 AI 시대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시답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또 올해 상상능자랑 HBM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9배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거죠. 맹코는 AI 관련 메모리 솔루션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개최된 학회입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